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5일 화요일입니다. 여론조사 저는 잘 안 믿습니다. 대선은 모르겠지만 총선과 지방선거는 표본 상당수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각 당 지도부의 움직임, 언행, 그리고 조선일보 논조를 보고 짐작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볼까요? 상승세 타는 안철수, 속 타는 두 남자. 속 타는 두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호남발 녹색바람, 수도권까지 불어올까? 녹색바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민의당 지지세를 말하는 거겠죠? 광주 후보 8명 가운데 누구도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왜 오려하나?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습니다. 야권 분열이 여당에게 유리하게 먹히고 있다. 이런 반증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의 한 부분을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제3당은 초반 반짝하는 듯 하다가 실제 선거에서는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당도 그런 또 하나의 사례가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여야 공천 파동을 지나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국민의당 지지세는 오히려 강해지는 추세다. 네, 조선일보의 표정 관리가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조선일보는 그런데 4.13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애초 목표로 했던 과반 의석 151석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새누리당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집전화 여론조사 방식에 휴대전화 조사를 가미했더니 과반 의석에 훨씬 못 미치는 130에서 140석에 그칠 것이란 전망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집전화 표본 80%에 휴대전화 표본 20%를 섞어서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동안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은 총선 여론조사를 집전화만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야당 지지층이 많은 젊은 층 유권자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휴대전화 표본을 섞어서 조사했더니 집전화만 활용한 때보다 수도권 후보가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떨어졌고 전체 의석수 전망치가 155석 안팎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마십시오. 제가 김무성 대표의 그간의 정치 행태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엄살, 공포를 앞세워서 지지자를 결집하고 반대파 세력을 방심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새누리당에게 위기라면 조선일보부터 이렇게 느긋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야당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게 정통하고 정확한 견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빙의 승부라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보다 많이 투표장으로 나가는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180석 넘는 공룡 여당 예고. 여야 각 당 분석과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지금 판세대로 갈 때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165석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초경합지역 42여 곳을 감안하면 180석까지도 넘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새누리당이 우세 열세로 분류하지 않고 여론조사에서도 판세를 예측하기 힘든 지역이 바로 초경합지역인데 여기가 40여 곳, 그러니까 43곳 정도로 추산됐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여기서 반타작만 해도 180석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이들 지역 상당수도 일여다야 구도입니다. 180석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전체 국회의원 의석 300석 중에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하면은 새누리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 등 여야 합의 과정 없이 본회의의 표결에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은 통과가 됩니다. 즉 여당 단독으로 원하는 법안을 무엇이든 본회의에 올려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만약에 진행된다? 이거를 여당 단독으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오도록 만든 당사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야권 안에서는 더는 정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겨레 사설은 그래서 절박합니다. 분열의 야권 기어이 여당에게 완승을 안길 텐가 라는 사설 일부분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더욱 높아지는데도 심판론을 담아낼 그릇이 깨어진 탓에 새누리당의 압승을 갖다 바치는 기형적인 상황이 현실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당은 아예 호남 지역에만 기대고 있을 뿐 수도권 등에서는 안철수 대표 등 그 극소수 후보를 빼고는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새누리당 압승 전망에 대해 새누리당 쪽은 여론조사는 착실하면서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표정 관리나 엄살 부리기의 성격이 강하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연일 더불어민주당을 운동권 정당이라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공천자 233명 가운데 30% 이상이 운동권 출신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가 운동권 출신이 지배하는 야당 때문에 민생도 경제도 발목이 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죠. 자, 과연 운동권 출신이 30%일까? 중앙일보가 분석해봤는데 25.6%가 정확하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맞췄다고 치지요.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운동권 경력이 있다고 모두가 국정 발목을 잡는 강성 세력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원혜영, 민병두도 그 부류에 속하는데 이 두 사람은 중도층 끌어안기를 줄곧 주장해온 주인공들이지요. 최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현재의 언행이나 정치적 행보를 봐야지 과거 경력만으로 운동권을 비판한다면 일반화의 오류를 낳을 수 있고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이거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회사 돈을 빼내서 여자친구에게 4억 5천여만 원을 주는 등
지난 7년 동안 총 46억을 횡령한 혐의로 매일유업 전 부회장에게 법원이 희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정석 전 부회장이 주인공인데요. 매일유업 창업주인 고 김복용 씨의 차남이자 매일유업 김정환 회장의 동생입니다. 김정석 전 부회장은 김현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변호사 27명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응했지만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석 전 부회장의 행각 기가 막힙니다. 여자친구와 그 여자친구의 오빠를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시켜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회사 돈 4억 5,484만여 원을 빼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가정부에게 주는 급여도 회사 돈을 빼내서 충당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돈이 네 돈이냐? 라는 의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은 미스터피자 브랜드로 유명한 MPK그룹 정우현 회장에게 경비원 폭행 혐의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우현 회장은 지난 금요일 밤에 회사 프랜차이즈 식당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나오다가 정문이 닫힌 것을 보고 경비원을 식당으로 불러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렸지요. 앞서 지난달에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분노를 샀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김만식 몽고식품 명의회장이 직원들을 수시로 때리고 욕설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지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열거한 한겨레는 이쯤 되면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순리일 텐데 도무지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과하면 대충 넘어가주는 온정적인 사회 분위기 탓도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다 근원적으로 재벌 2세, 3세, 4세에게 능력 검증 없이 회사를 물려주는 문화, 이거부터 뜯어 고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진경준 검사장 이야기입니다. 한겨레가 친구끼리 투자했다던 진경준 검사장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동일한 지분을 사들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의 친구가 돼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김상헌 네이버 대표. 이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시 진경준 검사장을 몰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누구인지 모르는 친구는 없지요. 자, 그런데 진경준 검사장 친구와 함께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 친구로 드러난 사람은 진경준 씨를 몰랐다는 겁니다. 김상현 네이버 대표는 당시 나는 대기업 변호사였고 아내는 로펌 변호사였다. 넥슨 쪽은 내가 주주로 들어오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넥슨이 당시 주주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 썼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란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 뭔가 권력과 줄이 닿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주로 구성하게 되면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진경준 검사장도 주식을 그때 다량 확보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건 역시 넥슨이 진경준 검사장을 주요 주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식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논리적 추론이 가능해지는 대목입니다. 진경준 사표를 놓고 쩔쩔매는 법무부의 상황, 조선일보가 짚었는데요. 김현웅 법무부 장관 어제 오후에 간부들과 회의를 열어서 진경준 검사장 사표 수리 여부를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수리하기로 했는데 법무부가 진경준 검사장을 감싸느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사표 수리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설도 지금 검찰 주변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장 사표 수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늦추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도 못 찍은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내일 오후에 귀국한다고 하는데요. 박 대통령의 결정도 그래서 주목됩니다.
나라가 온통 엉망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육군과 해군의 주력 포에 원산지를 속인 짝퉁 부품이 납품된 단서를 잡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국내산 포 제작용 부품을 미국산이라고 속여서 납품한 혐의로 엠모사 대표 황모 씨를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 6년에서 7년 동안 10억 원어치 이상의 부품을 팔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그러니까 9살부터 24살까지가 학습력,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 도전정신, 리더십, 시민의식 등 사회생활 전반에 필요한 역량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학생보다 대학생의 역량이 오히려 낮아서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는 데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한국일보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 대학생 만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인용해서 소개했습니다. 어제 SNS에서 뜨거웠던 이승만 세로드립 비판시 보도.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건데요. 뉴라이트 성향의 보수단체인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이승만 씨 공모전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하는 내용을 몰래 담은 시가 최우수작 그리고 입선작에 당선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최우수작은 이 시의 각 문장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니가 가라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로 망명 갔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말이죠. 이런 비꼬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입선작 우남찬과 같은 경우 우남은 이승만 전 대통령 아호지요. 각 문장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반도 분열, 친일 인사 고용, 민족 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 이런 글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루리웹에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입선 상장 사진을 올리면서 몇 달 전 이승만 씨 공모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써서 유머 게시판에 올렸더니 반응이 좋았다면서 그래서 공모전에 냈더니 입선됐다. 상금 10만 원으로 여자친구랑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콘테스트 심사위원장은 보수 논객 복거일 씨였다고 합니다. 미디어 뉴스입니다. 한국방송학회 산하의 방송저널리즘연구회 등은 20대 총선보도 중간점검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상파 3사, 종편 4개사의 메인 뉴스 7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22일까지 선거 보도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보도량, 보도 소재, 취재원 인용, 보도 프레임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인용된 취재원입니다. 모두 1991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와 관계자가 4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26%, 국민의당 19.4%, 이런 순으로 취재원을 방송에 등장시켰고 정의당 같은 경우 0.3%만 소개가 됐습니다. 당 규모로 보자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불이익을 본 셈이고요. 국민의당이 그야말로 팍팍 뒷받침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토론 하나, 연설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4.13 총선에 나선 전라북도 익산을 후보 중에 정의당 권태홍 후보가 새누리당 박종길 후보와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를 상대로 세월호와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는 올해가 세월호 6주기라고 답했고요.
조배숙 국민의당 후보는 백남기 농민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토론 내용 들어보시죠. 예, 박정길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곧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옵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4월 16일이 세월호 사건 6주기입니다.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재반 관련 법령을 준비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되고 국가도 이러한 재반 기준을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국가는 이를 앞장서서 이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배숙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시골 양로원에 많이 다니신 걸로 아는데 그렇죠? 양로원이 아니고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입니다. 죄송합니다. 경로당에. 농촌과 농민이 어렵다는 걸 몸소 체험하셨겠네요. 예. 혹시 백남기 씨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백남기 씨. 아니요, 제가. 잘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네네. 예. 작년에 시골의 어른들까지 농촌 문제, 농민 문제를 풀어달라고 서울 광화문 농민대회에 모두 올라가셨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역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그 농민대회에 가셨다가 물대포를 맞아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 분이 백남기 농민이십니다. 17대 국회의원 때 그 쌀 수입 개방에 찬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신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때는 이제 당론이어서 그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뒤에 그 한미 FTA 그 체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쌀 수입 개방 문제는 지금 이제 이런 그 거대한 개방화 물결에 있어서 또 새로운 어떤 그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 경로당과 그 농촌에 다닌 것은 좀 표를 얻기 위한 것이지 진심으로 농촌과 농민의 문제를 풀어보시러 갔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은요, 익산에 거의 한 6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역에는 한 3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면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동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을 다닌 것은 노인 복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또 그분들이 그 또 농촌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령화가 되어서 그리고 복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이 그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서 홀로 남아 계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어떤 복지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 농민 문제는 제가 그 상임위를 농수산식품위원회를 제가 자원을 해서 2008년도에 거기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농촌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제가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서로 공부도 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백남기 농민을 한번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야권연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국민의당은 당대당 야권연대를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간 야권연대를 하게 되면 제명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새누리당을 이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지금 이제 야권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의당하고 야권연대를 하려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좀 깨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의석수도 많고 그런 우리 더불어민주당한테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본인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돌리십니까? 본인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야권연대에 대해서.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선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수도권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당 대표께서 그런 것을 주장을 하시고, 그러나 좀 더 저는 그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뭔가 어떤 더 깊은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군 성노예 범죄와 관련한 한일 합의로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한 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의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후보자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울에 출마한 무소속 출마자인 김수근 후보가 그렇습니다. 김수근 후보의 방송 연설을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낮은 지지율의 무소속 후보라서 토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설로 대체한 것인데요.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혹시 며칠 전에 있었던 세월호 청문회를 혹시 시청한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방송사들이 대부분 시청 생중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 304명의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당했는데 그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한 이 청문회도 제대로 국회에서도 진행하지 못했고 지상파에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 또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초울에 자리하고 있는 내곡동 국가정보원이 이 세월호 참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 보고 개통도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겁니다. 국내에서도 유일하고 유일하게 세월호만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에 해상 사고가 났을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는지도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보고받은 것도 국정원이라는 것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말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밝혀졌던 것이 국정원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국정원이 세월호에 있는 잿더리의 위치를 좌지우지하고 냉장고의 위치, 화장실 청소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세월호 승무원들의 이 휴가 계획까지 짰다는 100개가 넘는 그 항에 이르는 지적사항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의문투성이로 죽었다고 하는 그 유병헌 회장이 아니라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청해진 해운과 국정원이 지난 4년 기간 세월호가 도입된 이후부터 4년 동안 계속해서 청해진 해운이 접대를 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미팅을 해왔다는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7차례나 그 배가 8시 50분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침몰하는 그 1시간 골든타임 내내 청해진 해운과 국정원이 7차례 통화한 내역이 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밝혀진 것이 청해진 해운이 그 시간에 다시 세월호에 있던 승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그 304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대기 방송을 지시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준석 선장이 그 승무원들이 잘 못해서 경황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죽은 게 아니라 청해진 해운의 지시에 의해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전 304명이 살 수 있었는 시간이 1시간이 넘게 있었는데도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지시에 의해서, 본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청해진 해운은 국정원과 내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당장 다시 수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정원은 지난해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탈리아 업체에서 수십억에 들여서 불법적으로 우리나라 갤럭시 S를 해킹하게 해달라. 수천 번의 메일이 오갔습니다. 갤럭시 S를 해킹하게 해달라. 카카오톡을 해킹하게 해달라. 북한에서 카카오톡 씁니까? 북한에서 갤럭시 S 씁니까? 우리 국민들을 사찰하고 도감청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온갖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였던 겁니다. 이런 국정원이 저는 오히려 사이버 테러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온갖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란 음모 조작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많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국정원이 지난 18대 대선 댓글 단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달고 해킹 프로그램이 그 전산 개표 프로그램인 레노버 컴퓨터도 해킹할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을 달라는 것도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난 18대 대선이 그런 온갖 총체적인 관건 부선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선거였고, 그러므로 당선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그 대선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당선은 무효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헌법 수호 가치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러 나왔습니다. 그 탄핵 사유 첫 번째가 지금 말한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일 위안부 매국 협상입니다.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불립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우리의 국권을 팔아넘겼습니다. 불가역성, 최종적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는 기세등등하게 소녀상까지 철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로 다시 재침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열렸습니다. 이 매국 협상을 통해서 단순히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특급 매국노 제2의 이완용이 저는 박근혜 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탄핵 사유는 또 세월호 참사입니다. 304명의 국민들이 무고하게 죽음으로 내몰릴 때 박근혜 대통령 뭐 했습니까?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나타나서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찾질 못하냐. 이미 침몰한 상태에서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국가의 총책임자로서 해경이 구조를 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당연히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성공단을 불법적 위헌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국민의 주권과 재산권을 박탈시켰습니다. 그리고 핵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남북관계를 파탄냈습니다. 국가를 전제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또 매년 이런 반복되는 남북관계 전쟁 위기에서 이제는 정말 엄청난 전쟁까지도 벌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사유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던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기본 권리인 집회조차 물대포로 짓이겨지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은 지금 100일이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고,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민 사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였던 선거 중립 위반 의무는 박근혜 대통령은 일상 다반사입니다. 이런 모든 탄핵 사유들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탄핵 요구조차 하지 않는 게 지난 국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를 탄핵 국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분들에게 탄핵 연대를 제안하고 20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최초의 법안으로 박근혜 탄핵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 첫 번째 공약이고, 지금 이 나라는 이 조작질의 원조인 악의 근원인 국정원과 이 다카키 마사오의 딸 친일 매국노로 표현되는 박근혜 씨가 만들어가는 제2의 유신 독재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습니다. 이제 4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4월 16일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통해서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특조위의 무력화를 위해서 예산을 반토막 내고, 그리고 나서는 활동 기간조차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문건이 발견됐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이 조사가 업무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여당 추천위원들은 총사퇴를 하고 무력화에 나서라는
해수부의 지침 사항이 발견된 것입니다. 특조위에 우리 국민들이 만든 이 법을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무력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양이 되고 있지만 인양 업체 선정 또한 문제였습니다. 인양에 아무런 지식도 없는 법조인들이 나서서 중국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구멍이 선체에 뻥뻥 뚫렸다고 합니다.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은 동거차도에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실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4월 16일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그리고 4월 9일 총선을 위해서 시청 광장에 모여서 진실을 외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감사합니다. 김수근 후보자. 총선 기간입니다. 투표장 많이 가는 쪽이 이깁니다. 그리고 승리가 절박한 쪽이 이깁니다. 절대 투표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초간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